몇 가지 인터뷰 중에 간단한 사례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 A씨가 있습니다. 30대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일선 도시에서 살아. 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이런 데서 살겠지. 이런 데서 사는 친구인데 일단 귀성 왕복. 일단 일선 도시에서 산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월급도 세다라는 거지. 돈 좀 벌어. 요런 친구들은 그 초록색 박스 이런 거 안 타지. 고속철 타든가 비행기를 타지. 근데 이런 친구들도 안 가. 왜냐? 교통 플러스 선물 플러스 식사 플러스 빨간 봉투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번에 몇천 유엔이 깨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깨지는 거야. 그 정도는 해야 안 해, 체면이 사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작년보다 적게 내면 또 이게 말 나오거든. 매년마다 내가 하는 게 있잖아. 매년마다 하는 게 있는데 올해 갑자기 조카들 매년마다 5만 원짜리 주다가 올해 만 원짜리 줘봐. 야, 너 뭔 일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체면 깎이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명절이 약간 이건 명절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연말 결산이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올해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거를 검사받으러 가는 느낌. 연말 결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가지 말자 이제. 그만 가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20대 취준생이고 프리랜서로 일을 해.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이거지. 알바 가끔씩 하고 취준생인데 고향 가는 거 자체가 신문대래. 근데 요즘 여러분들 웬만한 중국의 20대들은요 정규직 아니에요. 다 그냥 반백수예요. 알바 자리 있으면 하고 일용직 하고 대부분이 그래. 아니면 뭐 배달 뛰고.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 인력들이 남아 돌아요. 많아.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일단 집에 가잖아요. 그냥 일단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 시선 자체가 일단 그래 너 돈 못 버는 거 다 알아. 시선이 그래. 와 존나 싫다 진짜.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싫다. 다 모였는데 축제인데 야 잘 지냈어? 야 오랜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 지내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냥 막 진심 이런 게 없어. 그냥 너무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야 건강하지? 잘 지내? 와 이게 아니라 잘 지내지? 일자리 아니다 그래 건강하면 됐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예 안 가는 20대들도 많아요. 가면 이건 거의 뭐 신문대야. 이런 친구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더해. 그러니까 소도시나 농촌,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3선도시, 4선도시, 시엔청이라 그러잖아. 3선도시, 4선도시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농촌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안 그래도 평소에 못 벌어. 모은 것도 없는데 만나잖아. 이 명절이 한번 지나가잖아. 내가 1년 동안 저축해둔 거를 다 써야 돼. 그래야 이 설이 지내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 더 안 가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자 아까 얘기한 게 춘절은 원래 가족 화합, 그 다음에 조상 제사, 그리고 한 해의 시작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 서로 덕담해주고 그래 올해는 더 건강하고 더 잘 해보자 화이팅. 그래 한 해 동안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게 춘절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인생 성적표 발표회, 결혼 진척 상황 보고회, 자산 검증 발표회 뭐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중국은 요즘 또 결혼 문화가 결혼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랑의 결실이잖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친구랑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랑 결혼하는 게 맞는 건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얘랑은 진짜 평생 같이 함께 해도 문제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얘랑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없잖아. 그럼 결혼을 왜 해? 저도 아직 그런 마인드거든요. 결혼은 사랑이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중국 사회에서는요 결혼은요 계급 진입의 신호입니다. 그렇게 됐어. 결혼했다? 남자가 결혼했다. 야, 얘 결혼 지참금 412. 중국에서 남자가 결혼하려면 집 있고 차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값 내야 돼. 신부값 몇천만 원.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 이거를 낼 능력이 있다라는 증표야. 저 새끼 결혼했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야 신부값까지 냈나 보다. 여자가 결혼했다. 저 새끼 호구 제대로 잡았네. 저 새끼는 전현 호구 저거 제대로 잡았네. 이제 좀 살겠다. 이런 약간 계급 진입의 신호. 중국에서는 그게 신호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요 지금 웃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대도시는 0.5를 찍은 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0.74인가 76인가 그래. 하지만 그걸로도 일론 머스크한테 맨날 막 조롱거리잖아. 야 북한 사람들 이제 남한을 침투할 필요도 없어. 남한의 인구가 소멸되잖아. 북한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내려가면 돼. 맨날 전 세계의 조롱거리야. 한국의 출생률.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대도시 출산율 0.5 찍은 데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중국 결혼은 중국은 반반 결혼 그딴 거 없어. 아직도 그딴 거 없어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반반 결혼 이런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혹은 여자가 남자 사랑만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러면 그 남자랑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중국의 남자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은 이런 게 있어. 남자는 집, 차, 결혼 지참금, 그 다음에 센 연봉, 이런 게 있어야 결혼을 가능하고, 여자들은 남자 볼 때 집 있고 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지참금을 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일리도 그러니까 저축해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다 봐요. 서로 봐. 근데 남자는 그런 걸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갖춘 남자들은 약간 중국에서도 알파남이야. 그 알파남들은 여자들을 고르지. 지들 마음대로 고르지. 어려야 되고, 몸매 좋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성격도 긁으면 안 되고, 귀찮게 하면 안 되고, 집안도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고,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왜? 쥐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걸 다 따질 수 있지. 그리고 여자들도, 근데 여자들은 자산이 말 그대로 예쁜 거랑, 예쁜데 몸매 좋은데 가정도 좋은데 직장까지 좋아. 그럼 이 여자도 이제 남자의 재산을 따지는 거야. 남자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냐? 서로 막 눈이 높아져 있어. 서로 눈 높아져 있어가지고 서로 따져. 그래서 지금 결혼 시장은 어떻게 돼 있느냐? 중국의 알파남들, 상위 1% 정도의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을 고르는 상황이고, 그 밑에 남자들은 애초에 그냥 포기를 해. 나 어차피 결혼 못해. 나 결혼 포기. 내 혼자 살면 내가 집도 필요 없지, 차도 필요 없지, 뭐 차일리? 내 그 차일리 줄 돈으로 내 평생 먹고 살겠다. 이런 사람까지 있어.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포기한 남자들이 많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결혼 시장에서 웃긴 게, 남자들은 결혼을 시장에서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중국 인구는 남자가 훨씬 많아. 여자가 적어. 성 비율이 안 맞대. 왜냐하면 옛날에 중국은 남자들 더 선호했잖아. 하지만 실제로 결혼 시장에 나와보잖아.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훨씬 많아. 하지만 결혼하려는 남자들은 별로 없어.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니야. 결혼 시장에 있는 남자들은 어느 정도 갖춘 남자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예 그냥 고르지 뭐. 그냥 골라. 급하지도 않아. 그냥 한 명 만나보고 얘 아니다 싶으면 다 만나고, 또 얘 아니다 싶으면 또 만나고. 왜? 집, 차, 일자리, 자일리, 결혼 지참금 다 가졌잖아. 그러면 내가 제일 예쁜 애들만 골라서 만나는 거야. 만나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지. 근데 또 중국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만 만나라 그래. 눈 절대 안 낮춰. 20대도 똑같고 30대도 똑같고 40대도 똑같아요. 눈 절대 안 낮춰. 40대까지도 그래도 남자가 집, 차, 직장 이런 거는 해와야지. 그래, 내가 차일리는 좀 내가 덜 받아도 돼. 하지만 남자는 집, 차, 저축, 연봉 이런 거는 있어야지. 막 이래. 그런 남자가 40대 여자를 왜 봐? 그러니까 서로 눈이 안 맞아. 그러니까 더 결혼을 안 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출산율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요즘 세대들이, 부모 세대는 손주를 못 보는 세대가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딱 모이면,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 있냐? 결혼했으면 애는 언제 낳냐? 야, 손주 언제 보냐? 그 잔소리가 여러분들, 한국이랑은 비교하면 안 돼. 한국은 지금 심지어 출산율 올라가고 있고 결혼도 진짜 많이 해요. 결혼식장 예약 힘들다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무슨 젠더 갈등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뭐 중국 여성이 뭐 얼마나 뭐 많이 뺏어가려 하고, 중국 남성이 또 여자 뭐 이런 거 남녀 갈등 이런 거 얘기하고, 그 극소수라니까. 극소수. 온라인에서 그만 살아. 온라인에만 그런 게 있어. 밖에 나가봐. 다들 결혼 잘하고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잘 살아. 커뮤니티에나 막 남녀 갈등 그 지랄 하고 있지. 여러분들 결혼 시장을 봐봐요. 한국의 결혼 시장. 물론 따지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따지지. 뭐 말인지 알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어떤 여성이 있어. 나이가 많아. 나이가 이제 뭐 한 40대야. 근데 그 4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원해. 완전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그런 남성을 원해. 그러면 그 여자는 뭘 갖춰야 되겠어? 이게 뭐 다 룰이 있잖아. 뭐 돈도 많아야 되겠지. 그 남자가 올만할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뭐라 해야 되지? 자기 그 객관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중국은 지금 그런 객관화조차도 아직 완전 덜 돼 있는 그런 40대 여자 있다고요? 근데 그런 40대 여자가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여자가 좀 어린 남자 원하는데 그게 뭐가 안 돼? 어린 남자 입장에서 난 나를 이렇게 좀 잘 보살펴 줄 수 있고, 내가 사회 들어가서 고생 안 하게끔 돈 많은 와이프 원해. 나이는 상관없어. 이런 남자도 있다니까? 그러면 조건이 맞으면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중국은 아직 그런 객관화가 안 돼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보통 남자는 연하 좋아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자들도 요즘 실제로 이렇게 그 결혼정보회사 가잖아요. 연상을 많이 찾아요. 남자들도 자기가 30대가 되기 전에 자기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쌩쌩하고 체력이 제일 좋고 제일 진짜 인생 전성기 때 결혼정보회사를 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대놓고 얘기해. 여자 나이랑 외모 안 본다. 하지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뜻은 즉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뭐 집안에서 물려받은 건물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그쪽으로 장가를 가면 고생은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남자들 되게 많아. 저요? 저는 그렇죠. 저는 연하만 좋아하지. 저보다 연상이면 힘들지.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나고. 저는 뭐 그래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하지만 뭐 여자가 또 가진 게 많다. 그러면 또 뭐 나이가 좀 많아도 저도 타협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또 애를 낳을 생각을 하려면 전 좀 많이 낳고 싶으니까 그럼 또 어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여자가 막 몇백억짜리 건물주다 이러면 또 어느 정도 타협은 되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결혼도 점점 안 하게 되고, 결혼 안 하면 명절에 집에 가면 어떻게 돼? 결혼은 언제 하냐? 와이프 언제 데려오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그리고 결혼 비용은요 엄청 비쌉니다. 결혼 비용 엄청 비싸요. 지금 여기 아까 나온 그 중국의 월급으로 결혼 비용 다 못 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 중국에 한 남자 장가 보내려면 3대 주머니를 털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털어야 손자 장가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 결혼은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집은 언제 사냐? 월급 좀 올렸냐? 일자리 없으면 일자리 언제 찾냐? 진짜. 그리고 한 게 없잖아? 그럼 단골 멘트 이거야. 너 또 1년 날렸구나? 오! 와, 너무 싫다. 이게 남자들이 받는 질문이고 여자들이 받는 질문들 뭐 이런 거 있어. 이것도 뭐 몇 가지 똑같은 게 있어. 뭐 일자리는 괜찮냐? 직장은 일자리는 찾았냐? 뭐 이런 거는 뭐 남녀 똑같은데 여자한테 이런 거 있어. 야, 시집 언제 갈래? 여자는 나이 차면 끝난다. 야, 너 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요즘은 춘절이 옛날 춘절 같지가 않다. 춘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 부모는 불안해서 재촉하고 자녀는 부담 때문에 회피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반샹过年이라고 있어. 반샹过年.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나 요번 설에 집에 못 가. 나 일 바빠. 끊어. 잔소리 하지 마. 이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있는 대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명절을 보내, 도시에서. 역으로. 그걸 중국말로 반샹过年이라고 하거든. 반샹过年중에 이제 부모가 자식을 찾아오든 혹은 자식이 아예 그냥 피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버려. 젊은 층들이 이번에 뭐 어디 여행 가기로 했다고 아예 해외로 나가버려. 찾아오지도 못하게. 그리고 또 이제 유형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설에는 일해야지. 설에 일하면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설에 아예 대놓고 그냥 야근 신청. 뭐 설에 할 일 있으면 그냥 뭐 회사에 남으려고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설에는 아예 일로 시간을 보낸다. 요건 내 스타일이다. 저도 지금 이제 선 연휴 시작인데 집에서 자료 검색 겁나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또 MZ 세대들이 있잖아. G세대. 요즘에 MZ라고 안 묶죠. G세대야. G세대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 G세대야. 이 G세대들이 요즘 춘절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G세대. 이 G세대가 어떻게 이 춘절의 문화를 바꾸느냐? 일단 이 G세대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요즘 대학생들이 다 G세대들이잖아. 요즘 애들이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다 붕괴됐어요. 지금 중국의 일자리 붕괴. 엊그제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지금 G세대들이 뭘 하고 있냐? 제일 대표적인 게 탕핑. 탕핑 들어보셨죠? 탕핑이 무슨 뜻이냐? 그냥 들어눕는다 이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다 그냥 들어누워버리는 거. 이걸 탕핑이라 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경쟁으로 증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탕핑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기보다는 과도한 경쟁 상향 압박에서 한 발 빼고 최소한의 삶으로 버틴다라는 태도가 탕핑이에요. 아예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야. 내이주엔. 중국의 비상식적인 경쟁사회.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냥 거기서 한 발 빼서 최소한의 삶. 그걸로만 버티겠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탕핑족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 부모님이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집은 한 채 있어. 그럼 걔 입장에서는 그래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거 내 거 될 거니까. 그러면 부모님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부모님 그냥 모시면서 직업 자녀 있잖아. 근데 부모님 모시는 게 뭐 그렇게 빡세. 뭐 그냥 맨날 집에서 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뭐 부모님이 밥을 안 줄 리는 없잖아. 너 맨날 집에만 논다고 막 밥 안 주는 부모는 없잖아. 그래서 집에서 그냥 밥만 근근히 먹으면서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 약간 진짜 말 그대로 부모님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밥만 먹으면서 사는 요런 탕핑족 있고요. 요런 탕핑족 있고 아니면 30대 혹은 35세 그냥 최대한 은퇴를 앞당기는 거야. 최대한 은퇴를 앞당겨가지고 한 진짜 바짝 벌어가지고 한 2선 도시 혹은 3선 도시 이런 데 가서 집을 한 채 사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집들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만 줘도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집을 샀다고 치자. 2,000만 원짜리 집을 사면 거기서 월세가 한 5% 나온다 쳐. 그럼 1년에 2,000만 원이 5%면 얼마야? 그냥 옛날 집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1년을 쪼개서 사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최소한의 삶을 산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2,000만 원은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정말 진짜 한 30, 35세 혹은 40세까지 바짝 벌어가지고 진짜 모으면 뭐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나 혹은 4,000만 원까지 모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1억까지 모았다 치면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그런 3, 4선 도시는 1억 있잖아. 은퇴해도 돼요. 1억으로 베이징 외곽 쪽에다가 월세 잘 나가는 곳에다가 집 한 채 사놓고 그 월세 내주잖아. 1억에 5%면 얼마야? 1억에 5%면 5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5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잖아. 그 정도면 중국에서는 아주 그냥 호의호식 할 수 있습니다. 호의호식.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요런 사람들이 탕핑족이야. 최소한의 돈으로 최소한의 삶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요런 탕핑족들이 춘절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대하느냐. 춘절은 성과 보고 플러스 비교. 누집 자식 누집 이거 옆집 아들 비교 대상이 되잖아. 그리고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집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니까 지 세대들은 그 프레임 자체를 거부해. 나를 평가하는 자리면 난 가지 않겠다. 가도 할 말 없으니 난 그냥 조용히 있겠다. 그리고 난 아예 나만의 방식으로 보내겠다. 난 서울에 집에 안 간다. 이게 탕핑의 명절 버전. 근데 여러분들 이 탕핑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심지어 좀 양호한 편이야. 예를 들면 그런 친구가 있어요. 탕핑족들 옛날에 이거 다뤘었는데 중국의 하이난이라든지 중국의 저쪽에 저쪽에 따리 리장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 윈난성. 그렇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윈난성 이런 데 가가지고 최소한의 일을 하는 거야. 운남성, 하이난성 이런 중국의 관광도시. 정말 살기는 좋아. 살기는 너무 좋고 기후도 너무 좋아. 그런데 가가지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 허드렛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뭐 게스트하우스 관리, 호텔 청소. 그냥 정말 쉬운 일들. 돈도 많이 안 벌어도 돼. 그런 일들 하면서 일은 금방 끝나잖아. 나머지 시간을 그냥 자기 시간으로 그냥 뭐 대자연을 즐기면서 그냥 한량 같은 삶이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탕핑인데 탕핑은 그나마 좋은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의 수단은 가지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의 그 수단이 부모님이든 혹은 그냥 조금의 저축이든 혹은 그냥 뭐 아주 소소한 일자리든 뭐든 간에. 자, 하지만 탕핑 그 윗단계가 탕핑보다 더 심한 애들이 뭐냐. 이걸 바일란족이라고 있어요. 바일란. 그거보다 이제 더 센 애들이야. 탕핑족들보다 바일란족들은 좀 한 단계 더 냉소적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거야. 그냥 내가 뭘 해도 어차피 판은 안 바뀌어.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어차피 나는 부추 수확되고 나는 인간 광산이야. 이 정부한테 나는 다 털릴 거야. 그러니까 이 바일란족들은 춘절을 대하는 자세는 이렇게 되는 거야. 명절다운 명절? 야, 명절이 어딨어. 우리한테는 명절 자체가 없어. 명절이라고 나한테 뭐 부르지 마. 괜히 가서 잔소리 듣고 에너지 소모할 바엔 그냥 혼자 쉬는 게 나아. 그래서 이런 바일란족들은 혹은 탕핑족들은 아마 그냥 이 또 바일란족이랑 탕핑족이랑 이 명절을 대하는 차이점 중에 한 개는 그거야. 탕핑족은 그래도 내가 지금 내 혼자는 먹고 살아. 내가 못 먹고 살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막 부자는 아니더라도 네가 나한테 잔소리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건 있어.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고. 근데 바일란족은
몰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 몰라.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야, 내가 뭐 잘 살든 말든 간에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약간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얘네들이 하는 극단적인 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명절에 꼭 나오는 얘기예요. 또한 친. 또한 친이 뭐야? 또한은 끊어버린다는 거야. 단절할 때 단. 끊어버린다. 뭐냐? 친척 네트워크를 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친척뿐만 아니라 친족을 아예 그냥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친척 말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냥 가족과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긴 뭐 인구가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 간의 정,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 자체가 그게 친척이든 아니면 그냥 친가족이든 가족 자체가 그냥 나는 너한테 짐이고 너도 나한테 짐이야. 우리는 서로 짐이고 만나면 좋은 얘기가 안 나와. 서로 보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아. 그럴 바에는 왜 봐? 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데 이 새끼는 진짜 언제. 근데 자식 입장에서도 난 내 혼자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님까지 언제 부양해. 서로 짐이고 서로 불편해. 안 보는 거야. 이 단친을 하는 이유들도 다양해요. 일단 뭐 비교, 연봉 비교, 직장 비교, 집 비교, 결혼 비교. 비교할 것들 너무 많죠. 이런 비교를 당하는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 단친. 그 다음에 이런 뭐 쓸데없는 체면 비용이 나가잖아. 홍바오도 줘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단친. 그 다음에 정서적 폭력, 훈계, 비난, 인생 조언한답시고. 들어보면 그거 되게 폭력적이야. 인생 조언 아니야. 듣고 나면 기분 족같아. 그런데 그런 정서적 폭력을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왜냐? 친척들 중에 여러분들 이건 한국에도 있다고 봐. 다 모였어.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직장은 언제 찾을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 찾으면 뭐 언제 결혼할 거야?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나올 거야? 그러면 집은 언제 살 거야? 뭐 이런 것들 계속 막 그러면서 이제 술 한 잔 들어가면 야 네가 있잖아, 잘 살기 위해서는 있잖아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집 일단 뭐부터 모아가지고 뭐 갭 투자부터 해. 1억 있어? 1억도 없어? 2억 있어? 2억 없어? 아직 그것도 못 모았어? 조언한답시고 조언을 하는데 그거 조언이 아니야.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척들은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나잖아요. 나중에는 누가 힐링이 돼? 인간들이 그래. 그 언어적 폭력을 한 새끼들이 지들만 힐링이 돼요. 뭔가 인생의 교훈, 뭔가 방법을 지도해 줄 것 같은 얘기를 한답시고 다 얘기해놓고 지만 기분이 좋아. 왜? 자기는 가족 중에 난 바닥이 아닌 거야. 내 가족 중에는 이렇게 바닥처럼 사는 새끼도 있어. 나이 졸라 처먹었는데 일자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뭐 나가서 만나는 사람도 없고 연애도 못하고 이런 거를 다 얘기하고 나면 자기는 반대로 난 이런 걸 다 했네. 난 그래 인생 잘 사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만 힐링을 해. 그런 새끼가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런 새끼들 꼭 있다. 걔네들이랑은 끊으세요. 걔네들이랑 끊어야 돼.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다 치자. 엄마 아빠는 직계 가족이고 부모님은 진짜 그런 잔소리는 진짜 나중에 뭐 그건 진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잔소리들이 많잖아. 부모님의 잔소리는 그런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뭐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럴 자격이 없는 진짜 약간 먼 친척들이 있잖아. 사촌 친척들 뭐 친척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상하지. 그건 이상하지. 근데 중국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아예 끊는 지세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요즘은 이 명절을 어떤 데서 보내냐? 혼자 집에서 보낸다. 혹은 그래도 혼자 집에 있으면 좀 우울할 수 있잖아. 혼자 카페를 가는 거야. 카페 가면 혼자 명절을 보내는 그런 지세대들이 그렇게 많대. 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한 개 가지고 가서 핸드폰, 이어폰 끼고 그냥 뭐 음료 한 개 시켜놓고 그냥 보면서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야. 그게 힐링인 거야. 그냥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그냥 뭐 일단 개인 단위로 보내는 사람이 많아. 혼자 만약에 집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영화에다가 배달 음식 딱 깔고 폰으로는 게임 돌리면서, 폰으로 게임 돌리고 영화 한 편 틀어놓고 배달 음식에다가 맥주 한 잔 딱 하면서 그냥 졸린다. 자, 이게 요즘 G세대들이 명절 보내는 방식.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저도 가끔씩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진짜 뻥 안 치고 그게 정말 힐링이 돼.
넷플릭스 한 개 틀어놔. 넷플릭스 한 개 틀어놓고, 저는 뭐 폰 게임은 안 해요. 넷플릭스 한 개 틀어놓고 폰으로는 그냥 뭐 웹서핑 해. 이것저것 그냥 뭐 이것저것 봐. 그러면서 음식 한 개 딱 놔두고 술 한 잔 먹으면서 영화 보다가 뭐 폰으로 이것저것 좀 하다가 뭐 또 먹고 술 한 잔 하면서 그러다가 졸리면 자. 이거 되게 힐링돼. 최고야. 아, 나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내 댓글이야. 영화 보면서 밥 먹으면서 내 댓글 많이 봐요. 내 그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가지고 오늘 어떤 댓글이 있는지 댓글 보고 뭐 댓글도 달고 그냥 댓글 소통하고 그런 걸 제일 많이 하지. 아, 오늘은 구독자 얼마나 늘었나 이런 거 보고. 이게 은근히 힐링이 돼요. 힐링이 되는데 명절에는 그래도 같이 보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G세대들은 그것까지 끊어버리는. 명절이 뭐 다른 게 있냐?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들, 자, 이건 개인적인 중국의 설을 보내는 그런 요즘의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면 이게 개인들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개인들에서 끝나나 이게? 아니야.